서울의 밤은 차갑고 거리의 네온 사인은 내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다. 35살의 나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불리며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18살의 그녀 민서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오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지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설계한다. 하지만 그날 회의가 끝나고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홍대 거리의 작은 책방에서 그녀를 만났다. 민서는 책방 알바생이었다. 긴 생머리에 눈이 맑고 웃을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 손님, 이 책 추천드릴게요. 그녀가 건넨 책은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시집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찼다. 민서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이 시, 정말 슬프죠? 근데 슬프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내게 오래된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20대 초반, 내가 사랑했던 첫 여성이 떠난 후 나는 감정을 묻어둔 채 살아왔다. 사랑은 위험하다고, 다시는 그 늪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내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책방을 찾았다. 민서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또 오셨어요. 이번엔 무슨 책 찾으시는데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나는 무장해제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책을 고르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꿈이 배우라고 했다. 연기는요,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언제부터 가짜로 살아왔던 걸까? 며칠이 지나고 민서는 나를 공원으로 초대했다. 지은 언니, 우리 같이 산책해요. 홍대 근처 공원 예쁘거든요. 언니라는 호칭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다. 가끔 그냥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순간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35살이고 그녀는 18살이었다. 그 간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싸자 내 심장은 멈출 것 같았다. 언니, 혹시 나 같은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올수록 나는 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며칠 뒤, 민서는 나를 그녀의 연극 공연에 초대했다. 작은 소극장에서 펼쳐진 그녀의 연기는 날카롭고도 섬세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사랑과 고통 속에서 갈등하는 여성이었다. 나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내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공연이 끝난 후 민서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지은 언니, 어땠어요? 제 연기, 진짜 같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무 진짜였어. 그래서 더 아팠어. 그 순간 민서는 내게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니, 저 연희한테 진짜 감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부모님이 그녀의 연극 공연에 찾아왔고 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서의 아버지는 그녀를 끌고 가며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서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35살, 그녀는 18살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성공한 커리어, 고급 아파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내 안에는 텅 빈 구멍이 있었다. 민서가 내게 준 감정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상처였다.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 아니, 잊고 싶지 않았다. 민서의 아버지가 그녀를 끌고 간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책방에 찾아가도 그녀는 없었다. 책방 주인은 민서가 갑자기 그만뒀다고만 짧게 말했다. 내 마음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내가 그녀를 더 단단히 붙잡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에게 다가가지 말았어야 했을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민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지은 언니, 미안해요. 지금 집이 좀 복잡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문자는 짧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내가 끼어드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서의 친구인 하영을 만났다. 하영은 민서와 같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민서의 연극 동아리 멤버였다. 민서 부모님이 엄청 화났어요. 민서가 언니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집에서 완전 난리가 났대요. 하영의 말은 내 가슴을 더 무겁게 했다. 민서의 부모는 그녀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민서가 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언니가 자기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영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언니. 민서 나이도 어리고 사회가 좀 알죠. 하영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서 같은 어린 여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민서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부모와 맞서 싸울 수도, 그녀를 내 곁으로 데려올 수도 없었다. 나는 35살의 어른이었고, 민서는 아직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18살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하영에게 민서의 주소를 물었고, 그녀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민서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의 집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민서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부은 것이 보였다. 민서야. 내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여기 왜?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내 가슴에 닿자 나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너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어. 내 목소리도 떨렸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언니. 나 때문에 언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를 달래며 내 안의 갈등을 느꼈다. 민서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 사랑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며칠 뒤 민서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아빠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정상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걸까? 나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는 정상 이상으로 멋진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는 내가 그걸 증명할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나는 민서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서와의 만남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내게 작은 희망이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연극 연습했어요. 언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문자는 늘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민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녀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서 같은 어린 여성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와의 전쟁이었다. 어느 날 민서는 나를 자신의 연극 동아리 공연 준비 현장으로 초대했다. 언니, 이번 공연은 저한테 진짜 중요해요. 꼭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공연은 서울의 작은 소극장에서 열렸다. 민서가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연극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는 사랑과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민서를 찾아갔다. 그녀는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어땠어요? 제가 진짜 같았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넌 무대 위에서 빛났어. 그리고 나한테도 빛이야. 그 순간 민서는 내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연장 밖에서 민서의 어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지금 집에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내 손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언니.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며칠 뒤 민서로부터 긴 메시지가 왔다. 언니, 저 이제 집에서 못 나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제 전화도 뺏으려고 해요. 근데 언니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내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민서의 친구 하영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영은 민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민서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요. 근데 민서가 언니를 진짜 좋아해요. 언니가 민서한테 큰 힘이 돼요. 하영의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민서와 다시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민서의 집 근처 카페에서 나는 하영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민서를 몰래 만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의 한계와 마주해야 했다. 나는 35살의 어른이었지만
민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그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꿀 각오였다. 민서와의 연락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전화와 SNS를 감시했고, 그녀는 몰래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나는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웃음,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영의 도움으로 나는 민서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학교 근처로 갔다. 민서의 연극 동아리 연습이 끝나는 시간을 맞춰 나는 그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마침내 민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언니, 그녀는 내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서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저를 학원에 보내고 집에서도 계속 감시해요.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는 아무 문제도 없어. 너를 사랑하는 내가 그걸 알아? 그 순간 민서는 내게 키스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나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내 모든 두려움을 녹였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내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언니, 저 언니를 사랑해요. 민서의 말은 내 가슴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서야.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어머니가 우리를 발견했다. 민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민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것뿐이에요. 민서의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을 망치고 있어요. 민서, 당장 집에 가자.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따라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내 사랑은 민서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민서의 키스는 내게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상처였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내가 너를 지킬 방법을 찾을게. 기다려줘. 며칠 뒤, 하영이 나를 찾아왔다. 민서 부모님이 민서를 시골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전화도 못 쓰게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무너졌다. 민서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서가 시골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나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영에게 민서의 친척집 주소를 알아냈고 주말에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녀가 나를 보고 싶어 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민서의 친척집을 어렵게 찾았다. 오래된 한옥집 앞에서 나는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니 두려움은 사라졌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민서의 이모였다.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서 친구예요. 민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민서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게 달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낄 수 있었다. 민서의 이모는 우리를 지켜보며 말했다. 민서 부모님이 너를 여기 보낸 이유를 나도 알아. 근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아낀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이모의 말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부모와 달리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 민서와 나는 한옥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저 여기서 매일 언니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서의 부모는 그녀를 다시 서울로 데려갔고 그녀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했다. 나는 민서와의 연락이 다시 끊겼다. 나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민서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서와의 연락이 끊긴 후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영과 함께 민서의 학교, 연극 동아리,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갔던 장소들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민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완전히 격리시킨 듯 했다. 그러던 중 하영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언니, 민서가 연극 경연 대회에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허락한 유일한 외출이에요. 그 소식은 내게 한 줄기 빛이었다. 나는 민서가 참가할 경연 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다. 경연 대회는 서울의 큰 공연장에서 열렸다. 민서가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빛났다. 그녀의 연기는 강렬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유를 갈망하는 소녀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민서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언니, 저 무서웠어요. 근데 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힘이 났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부모가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 부모님, 민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 주세요. 민서는 그냥 자신을 사랑하려는 것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는 거야. 하지만 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아빠,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그 순간 민서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민서의 부모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변화의 여지는 생겼다. 민서의 부모와의 대화 이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민서의 부모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더 이상 강제로 통제하지 않기로 했다. 민서는 다시 연극 동아리에 돌아왔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우리는 자주 서울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열정을 응원했다. 언니, 저 꼭 배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제 옆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사회의 시선, 나이 차이, 그리고 민서의 부모와의 갈등은 우리를 계속 시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민서의 키스는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1년 뒤 민서는 대학에 입학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민서의 부모는 여전히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저를 만나줘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서야, 너도 나를 구해줬어. 우리의 사랑은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35살, 그녀는 이제 19살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서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갈 것이다.